전 세계 나무의 30%가 사라질 위기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국제식물원 보존연맹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계 나무의 상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58,497개 주종 중 17,510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205개 수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15개 수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경남일보에 이름을 안다는 것이라는 칼럼을 기고해 주신 경상국립대 박재현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름은 몰랐던 그 식물들의 이야기 조금 들어볼까 해요. 그 멀구슬 나무가 봄에 이렇게 꽃이 피면 네. 우리 그 라일락이라고 불리는 수수꽃다리 네. 그 향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 옆에 보면 개수나무도 있거든요. 네. 그 개수나무는 또 가을 되면은 봄에서 요 가을 사이에 꽃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피는지 아세요? 이야, 이거 보세요. 버섯 폈죠? 오, 그러네요. 야, 기가 막히네요. 엄청 응? 크다. 그죠? 저게 독버섯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모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물렸잖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내주신 칼럼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아이, 별 말씀을요. 뭐 여기 그저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 옆에도 보니까 느티나무로 돼 있네요. 네.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그 수령이 우리 그 저 천연기념물들이 많잖아요. 네, 느티나무들. 네. 이런 나무들이 우리 동네 당산목이고 그 마을 숲, 그 다음에 이제 노인네 분들이 앉아서 이제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바둑 두고 또 대화하고 네.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숲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무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아, 이게 그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한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 600년, 700년 된 게 제일 오래됐다고 돼 있는데 네. 사실은 1000년도 이제 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느티나무가 이 나이가 들수록 속이 비어져요. 그 느티나무 큰 나무 속에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 속에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걔가 거기서 놀아요. 그 안에서요? 그렇죠. 그렇게 이 공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렇다고 나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이 형성층과 그 다음에 이 그 자랄 수 있는 그 공간은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살아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될수록 지금은 이제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두껍고 그런데 저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속이 이제 썩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무가 죽은 건 아닙니다. 벼락을 맞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런 나무들은 이제 피뢰침을 세워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죠. 예.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예. 알아볼 수도 있고 좋은데 그렇죠. 학교에서 그런 이름 달기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이 통합이 되기 전에 네.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이제 통합대구수도 지금 이제 계속 그 뭐 월화산이나 그러니까 우리 근교에 있는 산 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러니까 등산객뿐만 아니라 이 시민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공간에 이 등산로 같은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숲,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숲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무들도 있고. 근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라고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 이건 무슨 나무다 또는 선생님이 이건 무슨 나무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아는데 대부분은 모른단 말이죠. 그게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사실은 뭐 산림자원이나 나무, 풀 이것과 관련하는 전공은 하진 않죠. 나중에 얘가 이제 산에 갔을 때 어른이 돼서 산에 갔을 때 또는 숲을 이렇게 보면서 저 나무가 뭐지? 라고 누가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창피하거든. 그렇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저 PD님도 누가 지나가다가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모르면 황당하거든요. 할 수 있는 나무가 몇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소나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몰라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나이가 있는 분한테 흔한 나무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 그러면 좀 창피해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러면 풀도 마찬가지로 네.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도 몰라. 아, 네네. 야, 너는 4학년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제 연구실의 선배님이 저한테 학교 교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나무가 뭐냐? 그 처음에는 뭐 한두 개는 알죠. 근데 좀 이상한 나무를 물어본다고 자꾸만. 그 자꾸만 물어보는 때마다 내가 모르는데요? 모르는데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 선배가 화를 내는 거야. 저보다 한 10년 선배였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오살할 놈이라 그러더라고. 5번 죽인다는 뜻이에요. 오살할 놈. 그러니까 그게 편하게 이제 그쪽 지방에서는 쓰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뜻을 알고 났더니 이게 큰 욕이더라고. 그만큼 후배가 모른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이게 창피한 일이구나.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나 풀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나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풀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학교 들어오다 보니까 플라타누스 되게 큰 나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내에 가면 좀 가로수로 있긴 한데 좀 볼품은 좀 없잖아요. 이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는 참 많이 쓰는 나무죠. 근데 우리 대학에 있는 저 가로수처럼 되어 있는 플라타너스는 사실은 100년이 넘은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대학에 와서 학교의 그 숲을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 나무의 수령이 85년에서 9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구경남과기대의 역사를 같이 했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5년에서 한 110년 가까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저런 큰 나무들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뒤져서도 저렇게 두꺼운 큰 나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태풍이라든가 또는 바람에 저게 넘어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우리 길가에 가보세요. 이 양버짐 나무라고 하는데 저 플라타너스의 모가지를 갖다 탁탁 쳐버렸죠.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간판이라든가 또는 전깃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니까 네. 그 주인들이 이게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모가지를 잘라요. 우리 전문 용어로 포랄딩이라 그래요. 두목 작업. 모가지를 이렇게 탁탁 치는 거. 그러면 이제 옆에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맹아가. 네. 그러니까 나무가 볼품 없어져요. 네. 우리 그 겨울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길가에 플라타너스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볼품 없게 보이잖아요. 근데 유럽 지방에 가보면 저런 플라타너스들이 정원수로 기른 것처럼 가로수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가로수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죠. 가지치기도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그 나무가 이렇게 제대로 못 가꿔지는 것이 좀 안타깝죠. 특히 플라타누스는 이렇게 버섯나무라. 예. 버섯나무는 잎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여름 되면 그늘을 만들어. 맞아요. 예. 은행나무. 은행나무라든가 뭐 버드나무라든가 뭐 이렇게 있죠. 우리 그 남강변에 있는 버드나무가 제가 이제 여기 2001년도에 왔는데 20년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 왕버들이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이 강변에 쫙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싹 빼버렸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솔직한 얘기로 이 동네 분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수변 식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강변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른 나라의 좋은 숲이나 계곡을 보세요. 강변을 보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기도 하고 뭐 선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PD님도 그렇지만 여름에 그 강변에 가보세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았는데 처음에 싹 베고 나서 왕버들나무 다 베고 나서 거기 한여름에 가보세요. 완전히 떼약볕에 거기서 뭐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치수, 그러니까 물의 어떤 홍수 범람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개념을 잘 몰랐던 때라고 봐요. 그 뒤에
우리 대학에 이제 퇴임하신 분이 거기에 이제 수양버들하고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 지금 작은 강변에. 나무들, 그렇죠, 작은 그렇죠. 나무죠. 그게 아,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지나야 그늘이 우거지고 하죠. 아. 물론 이제 버드나무들이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놈이 되면은 이제 그 봄에 네.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뭉쳐다니고, 그게 이제 그 알러지 있는 분들은 좀 곤란하게 생각하죠. 나무를 심을 때 암수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숲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것도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컴컴하면 어때요? 우리 지금 인터뷰하면서도 모기가 물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사실은 좋아서, 우리 숲이 좋아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모기도 이 숲을 좋아하는 거야. 아, 모기가 어휴 웬일이야, 이거 그래. 오늘 잔치 만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숲이 너무 우거지면은 사실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빛이 좀 잘 들어오는 숲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숲 가꾸기예요. 나무를 이렇게 솎아주기도 하고 네. 가지도 쳐주고 하면서 숲이 빛도 잘 들어오면서도 이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거다, 이런 얘기죠.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죠. 네.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사람이 옮겨 심기 전에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무도 자기의 그 어떤 위험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감정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일 뿐이지,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타감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감작용. 그래서 자기가 다른 그 이 피해가 올 수 있는 것, 또는 병충해라든가 또는 다른 자기한테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여기서 자랄 것 같다. 그러면 걔를 밀어내는 거예요. 걔가 못 살도록, 그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영주 지방을 출장 갔다 오다 보니까 송이버섯을 팔더라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철. 그렇죠, 나올철이죠. 이게 송이버섯 보면은 소나무의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이 버섯균하고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없으면 송이버섯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나무들도 자기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주변의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네. 시인의 그런 시도 있잖아요. 아주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예쁘다, 그잖아요. 네. 자세히 보려고 하고 오래 보려고 하면 이런 게 있었네 라고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줘야지 하는 시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름을 알면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저기다 바코드를 붙여놔요. 네. 바코드를 해서 이제 요즘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 특성이라든가 생리작용이라든가 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죠. 유래도 나오고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알게 되면 우리 그 유용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알아야 그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마다 딱 반하는 순간은 3초라고 하던데 나무는 3초 만에 반하지 않아요. 3초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봐야죠. 네. 일반적으로 100가지 나무를 알고 100가지 정도의 풀을 알면 정말로 많이 아는 거예요. 사실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 100가지 나무는 대충 이렇게 시험에 쓰라 그러면 써요. 근데 100가지 풀을 쓰라 그러면 잘 못 써요. 풀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맹문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요 풀들이 의외로 아주 뭐 맛있다거나 아니면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거나 아니면 꽃이 이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9월달 되면 산딸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빨간 열매가 열리거든요. 마치 이 기뢰처럼 오털토털한 붉은 열매가 열리는데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서양 산딸나무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 따서 드셔보세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풀나무 여기서 그 양리 성분들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그런 책에 나오는 그 약성을 가진 풀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런 데다가 약을 썼더니 좋더라.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저 버드나무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단풍나무에서 이 단풍 시럽을 뽑아내 가지고 메이플 시럽. 그렇죠, 그렇죠. 다 그게 돈이에요. 결국엔 그걸 어떻게 뽑아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뜨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백신 만들어내는 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숲에서는 코로나19가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 나무들은 분명히 어떤 자기한테 위험한 성분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을 얘네들이 뿜어내거든요. 자기한테 위험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찾아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심장이 안 좋다, 기관지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아플 때 그 나무 풀에서 우리가 약을 얻어내잖아요. 우리 PD 선생님 보톡스라고 들어봤어요? 보톡스. 얼굴에 맞는 거. 아, 그렇죠. 여성분들 보톡스 딱 넣죠. 그게 독이에요, 독. 다시 말하면 그 보톡스를 탁 넣으면은 주사하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응축됐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톡스도 독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남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면 천남성 뿌리도 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임금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약을 내릴 때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는 왜 너 죽어, 이거 먹고 죽어, 그러면 사약을 내리는데 거기다 절을까지 해. 아, 임금한테.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절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 아니 너 먹고 죽어라 그러고 독약 주는데 거기다 절하면서 또 그걸 먹어요. 또 나 같으면 도망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천남성 그 뿌리 그것도 독이거든요. 그걸로 만든 게 저 사약이에요.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한약재에서 약으로 조금만 이렇게 쓰면 약이 또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산삼 엑스포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산삼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식물 약용 자원인데요. 주변에 있는 맹문동만 해도 약용으로 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 교수님 저한테 그 보내주신 내용 중에 뭐 까마중, 까마중. 꼬마리 이런 까마중 모르세요? 까마중은 제가 모르는. 본 적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물론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뭐 주전부리들이 할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숲에서 나는 그런 어떤 과일이라고 볼 수 있는 열매 그런 것들을 많이 따먹었는데 그 중에 이제 까마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한 40대 이상은 얼추 알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주변에 없어졌어요. 거의 시골이나 가야 이렇게 풀에 동그란 열매인데 지름이 한 8mm 정도, 나중에 익으면 이게 흑진주처럼 까맣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까마중이에요. 중머리처럼 맨맨한데 까맣게 되는 거예요. 속에 씨앗이 가지 씨앗처럼 많아요. 작은 씨앗들이.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속에서 이게 톡 터지면서 달달한 맛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 까마중이 최근에는 이 양리 성분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워주고 항암 성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 하나에 씨앗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가끔가다 그게 하나가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퍼져서 자라는 거죠. 그게 자라는 데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조사를 하다가 그 까마중이 보이길래 야, 이게 까마중이다 그러고 먹어보라 그랬더니 아주 즐거워해요. 저희 처음 보는 거거든.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까마중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양리 성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제가 아는 것만큼 얘기를 해주죠. 근데 독고마리도 있어요.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도깨비 바늘하고 틀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거 열매 따가지고 그 탁 던지면은 피부에 맞으면 따끔하거든요. 그 조그마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지에 달라붙고 그다음에 옷에 던지기면은 탁 달라붙거든요. 그것도 터지면 속에 씨앗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독고마리도 알러지나 또는 기관식 천식에 좋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질경이라는 게 있죠. 네. 질경이가 하도 밟아도 그 잘나는 거 길가에 여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질경이 씨앗 이렇게 보면은 잔디씨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쭉 뽑아내면 그거 차전자라 그래가지고, 네, 차전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려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기관지 천식이나 좋다 그래요. 다이어트.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네. 그거예요. 네. 옥수수 수염차니, 그 다음에 야관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예능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료수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비수리예요, 비수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헐벗었잖아요, 산이. 그래가지고 사방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 씨앗, 뭐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죠. 리기다 소나무나 뭐 사방 오리나무나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때에 풀로 많이 뿌려놨던 게 비수리예요. 그게 이제 산림이 녹화되고 막 우거지니까 얘는 쇠퇴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조금 남아놓은 거야. 그게 일부러 심은 게 아니라 그때 사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천으로 뿌린 거예요. 그게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 그런데 그게 야관문이라고 유명해져가지고 그거 음료수로 만들고 저 누구예요? 그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재미나게 이게 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밤야자에 문을 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지천으로 있었던 그 풀이에요. 아무데나 그렇지, 잡초처럼 많았어요. 그게 이제 그 약이 되고 몸에 좋다. 그래서 술 담그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 숲에 가면 사방 사업한 곳에는 많아요. 근데 그거 따다가 주면 좋아합니다. 아, 야간문 뭐 이래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풀과 나무의 이런 어떤 양리성이 이제 알게 되고 그게 또 희귀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 몸에 좋다 그러면 싹 없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또는 공부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식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공부들이 필요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나 풀 이름부터 알아야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너무 많이 알면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릉요강꽃이니 이런 그 특별한 뭐 희귀식물이라든가, 그렇죠. 희귀식물들, 네. 희귀식물이나 멸종위기식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어디서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발견된 지역을 이렇게 신문에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뒤에 가보니까 싹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을 잘 안 얘기해요. 네. 어디 뭐 소백산이면 소백산 그거 다 뒤지란 얘기지. 제가 이렇게 나무 이름 달기는 사실 제가 근무하는 학과에 이 이름을 말씀드려도 뭐 그분한테 뭐 한 대 쥐어 맞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추갑철 교수님이라고 식물 분류 전공하시는 교수, 그분이 거의 이 일을 주되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공이 그 분류학이라 나무를 이렇게 분류하고 이걸 시도를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끝나고 나서 다른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로 나무 이름을 달아준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나무 이름표를 달아놓으면 거기 가서 읽어본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쭉 본다는 거죠. 그리고 계절마다 그거를 보고서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또 선생님이 몰랐다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도 집에 가서 집에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몰라. 모르니까 부모님이 또 공부를 해.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그거 나무를 공부하고 하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학과에 같은 경우에 1학년 신입생들이 자기네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 나무 폐차를 봤다거나 거기서부터 관심이 생겨서 이 공부가 참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학과를 지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 풀과 나무는 사실 우리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려고 하면 그 모습이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시작은 나무 팻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시간이 들고 팻말을 만들려면 좀 더 디자인이 예쁘게, 그리고 그 나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때 우리나라의 소나무들 보시면 이 아름드리 소나무들 한 100년생 이런 것들 보시면 나무들에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요. 송진을 받는 그 깡통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탱크 연료로 썼단 말이죠, 정제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있는 그 소나무의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들 보면은 이 철사를 이렇게 감아놔 가지고 나무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사가 나무 몸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거기에 상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그 송진 채취하기 위해서 칼로 그은 것처럼. 그럼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픕니까? 동물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무는 생명이 없나요? 맞습니다. 소리를 안 질러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프다고. 쟤네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동물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사진 한 장만 탁 해도 파급 효과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나무에 이 철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용수철처럼 돼가지고 나무가 자라면 파고들지 않게끔 이렇게 벌어지게끔 그런 소재를 찾는다거나 이런 데도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그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 개수도 많고 면적도 넓고 등산로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좋은 일에다가 조금 예산을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 숲 자기 앞마당에 있는 나무들만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니는 곳,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 교정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에 울타리를 이렇게 부셨을 때 일반 시민들과 그 다음에 이 공직 또는 이 공간이 하나의 그 정원처럼 또는 공원처럼 변해버렸잖아요. 우리 대학도 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숲에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하고 여기서 책 읽다 가기도 하고 쉬다 가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럼 많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공공성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교육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파급 효과도 클 거며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그 여행을 가보시면 벚나무 피는 계절이 되면 걔네들은 벚꽃이 요 나무에서 몇 월 며칠 날 개화가 됐다, 요걸 팻말에다 기록을 거기다 다 써요. 요게 개화 시기를 다 써요. 그만큼 벚꽃을 좋아해. 그러니까 개화 시기를 맞춰가지고 언제가 제일 화창하게 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리를 쫙 깔고 앉아가지고 소풍을 해. 술도 마시고.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 공원이라든가 여기에 신청을 해요.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꽃밭에 앉아가지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제일 그 좋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나무는 소나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목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나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하지만 재선충이 와가지고 이게 죽어버리면 먼 훗날 어떤 학자들은
지구온난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소나무가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국목이 사라져버리면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목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정신자세도 필요하죠. 운동장 옆에 4월달 되면 벚꽃이 쫙 피거든요. 아, 벚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가 커요. 네. 그리고 벚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숲 보시면은 이게 그 예전에 유한 킴벌리하고 산림청에서 요 숲을 아름다운 숲으로 이 선정이 된 숲이에요, 아, 여기가. 여기도요? 네. 그래서 주라기 숲이라고 그러는데. 해마다 아름다운 숲 대회 하는 그거 말씀이죠? 그렇죠. 아시네. 이제 투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가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숲의 이름을 주라기 숲 해가지고 공룡 시대에 있는 그 원시림처럼 되어 있는 숲이라 그래서 주라기 공원이라고 붙였는데 한번 와 보시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그 우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편백이라든가 또는 삼나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산림욕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여기 쭉 있죠. 가을 되면은 뭐 이파리가 활엽수들은 떨어지는데 침엽수는 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차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여기 새 찻잎을 이렇게 떼가지고 덮어가지고 차로 이렇게 마시는. 차도 만드는 예, 거예요? 여기 약을 안 뿌리니까. 그 봄에 오셔가지고 여기 그 이파리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순 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새잎은 안 나지만은 가끔 가다가 새잎 나는 놈들이 있어요. 가을이지만. 봄 되면 저거를 일창이기라 그래서 우리 창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전쟁 났을 때 그 창처럼 일창이기 이파리가 이렇게 2개 난다. 그럴 때 딱 해가지고 우전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를 만드는 거죠. 그 여기 보면 가시나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껍죠. 지금 흉고 직경이 48.7cm인데 50cm 가까이 되죠. 근데 이 가시나무 보면은 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열매가 떨어져요. 열매가 도토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열매를 따가지고 떨어진 거 주워다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들이 먹고 뭐 하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주워가요. 그 주워간 걸 갖고 도토리묵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맛이 기가 막힙니다.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 나는 그 이 나무인데 얘도 도토리처럼 그렇게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얘로 만든 도토리묵이 훨씬 맛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가시나무. 저 정문에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양 옆으로 그 열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11월 되면은 우두두 떨어져요. 도토리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멀구슬 나무가 봄에 이렇게 꽃이 피면 우리 그 라일락이라고 불리는 수수꽃다리, 그 향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 옆에 보면 개수나무도 있거든요. 개수나무는 우리 그 달, 개수나무 한나무 그 개수나무는 또 가을 되면은 봄에서 요 가을 사이에 꽃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피는지 아세요? 이야, 이거 보세요. 버섯 폈죠? 그러네요. 이야, 기 막히네요. 응? 그죠? 저게 독버섯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산에서 이렇게 버섯 보면은 저 버섯 맘대로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비 오고 나서 이 땅이 좀 습하니까 이제 버섯 균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잖아요. 이쁘고. 신기하네요. 그죠? 그 버섯 색깔도 이쁘고. 저 안쪽에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이 보세요. 이 플라타너스. 이게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휘어져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어져 자라니까 이 나무가 어때요? 이게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준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태풍에 이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예? 이 앉아가지고 쉬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진짜 크네요. 예. 이게 이제 꿈나무라고 하는 시인데 네. 제가 쓴 시예요. 아, 네. 그 지은 이름이 없네요. 아, 요 뒤에 있죠. 이거 뒤를 보세요. 예, 아. 여기 있잖아요. 이 플라타너스에 대한 거예요. 윤호석 선생님 글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나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다 차나무. 제가 이거 봄 되면 저도 한번 이걸 잘라가지고 덮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이렇게 해본 기억도 있고, 그 청미래 동물이라고 그것도 그렇게 차로 좋아요. 네. 달래 아닌가요? 달래가 아, 죽겠네. 이럴 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숲에 가면은 네. 빨갛게 나중에 익어가지고 열매 동그랗게 생기는 거. 맞다. 비염. 네. 네. 아까 얘기했죠. 독고마리. 그걸 다려 드시면 그 시골이나 이렇게 가보다 보면은 그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뿌리채 뽑아가지고 잘 씻혀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걸 잘라가지고 물 끓이듯이 보리차처럼 매일 그거를 보리차처럼 이 댄잎차라 그래가지고 이 조림대 이것도 봄에 이렇게 순 나오거든요. 그럼 바삭바삭한 이파리 나와요. 그럼 그거 하다가 차처럼 말려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럼요. 조금만 잘 알면은 해먹을 게 많네요. 그렇지. 결국엔 해먹는 거야, 해먹는 거. 특이한 거니까. 그게 좋아요.